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훈의 시기능 연구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기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능 평가 하면은 좀 어색하고 생소하시죠? 시기능 평가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시기능 평가는 어떤 분들이 받냐면요,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눈이 불편하다 그러면 눈이 피곤하고 뭐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안과를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MRI를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특별한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눈은 계속 불편하고 이럴 때 검사를 받는 것이 시기능 평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안 의사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가 있고 검안 의사, 안경사, 눈과 관련된 부분을 세 개 전문 기관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안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능 평가하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이거든요. 시력이라는 거는 시기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멀리 볼 때 나은 시력, 가까이 볼 때 나은 시력, 한쪽 눈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안으로 보는 나은 시력,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굴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거리, 근거리에 대한 굴절 이상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시, 근시, 난시, 그 다음 노안,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적절한 최적화된 도수를 이렇게 교정하게 됩니다. 교정하게 되면은 교정 시력을 또 측정을 해야겠죠. 그 교정 시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시기능 평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은요,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그러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국내에서 이제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두 번째는 이제 양안시와 관련된 평가입니다. 사람의 눈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정확하게 주시해서 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눈과 왼쪽의 시선이 정확하게 한 곳을 응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양안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시 같은 경우는 이 양안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동차 바퀴가 이 한쪽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검사를 받습니까? 얼라이먼트라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바퀴축이 정확히 맞는지를 보죠. 그것처럼 눈도 한 곳을 볼 때 정렬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응시를 할 때 눈의 협응 상태가 좋은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2개의 장기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처럼 잘 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두 눈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을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벌리고 이렇게 반대로 하죠. 근데 눈은 그게 안 되고요. 눈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상하 좌우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가까운 걸 볼 때는 이렇게 컨버전스, 멀리 볼 때는 디버전스. 그래서 이제 눈을 코디네이션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안시적으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양안시가 좋지 않다. 아무래도 눈에 어떤 피로감이 많이 나타나고요. 거리감을 인식하는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 시력이라는 거는 어떤 양안시의 최적화된 상태를 평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조절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을 보거나 먼 곳을 볼 때는 초점 조절이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포커싱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조절과 관련된 평가가 되겠습니다. 노안이 30대 중반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절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초점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안구운동성.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할 때 눈이 글씨를 어떻게 보냐면은 스캔하듯이 보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눈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점핑을 해서 이렇게 툭툭 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사카드라 그래요. 사카드를 해서 쭉쭉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사카드 한 다음에 정확하게 문장을 보게 되죠. 이것을 이제 픽세이션, 주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카드와 픽세이션이 정확하게 되면서 우리가 문장을 따라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안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되돌아가기를 하죠. 이것이 리그레션.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안구 운동. 야구라든지, 그쵸? 뭐 배드민턴 이런 걸 할 때 움직이는 어떤 공이나 타겟이 움직일 때 이것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추적을 하죠. 레이더가 어떤 미사일이 날아갈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쭉 추적하듯이 그렇게 추적하는 거, 이것을 이제 추적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안구 운동입니다. 이 안구 운동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이런 안구 운동 이상이고요. 난독증도 책 읽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안구 운동 이상이 있을 때 난독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지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4세에서 8세에 많이 발달하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시지각이란 이제 눈을 통해서 외부에 대한 정보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뇌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눈은 어떤 감각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감각된 정보를 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지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지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 어떻게 생겼고 또 거리감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다음 나의 위치가 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고, 그렇죠? 주변의 물건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지각이 이제 약하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어렵고, 물건을 잘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시기능 평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았는데요. 시기능 평가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시기능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대상자에 맞게끔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시기능 교정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기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체크리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시기능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지. 자, 미국에 시기능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COVID, QOL이라는 그런 평가 설문지인데요. 보통 19가지로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기능, 시지각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해당이 된다면은 시기능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데요. 증상별로 점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를 해서 20점 이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린이든 성인이든 시기능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시기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